러나 반갑습니다. 주말에 안 그래도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습도도 높아가지고 짜증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했다는 거랑 그놈의 프랑스 뉴스에서 우리 태극기를 일장기랑 섞어서 해괴하게 만들어 놓은 거 진짜 그거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더라고요. 일단 개막식의 경우는 우리를 북한으로 헷갈렸다 그러면은 그럼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소개를 했어야지 이게 맞는데 안 그랬잖아. 이거 분명히 저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탄소 중립 올림픽으로 한답시고 선수단 원래 숙소에도 에어컨 안 비치하고 그냥 자연 바람으로 창문 열고 문 열면 뭐 맞바람으로 시원하다고 진짜 무슨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우리 할머니 때 하던 그런 소리를 하다가 이제 워낙 이건 반발이 심해서 선수촌 방에는 에어컨을 들여놨는데 근데 정작 그 선수촌하고 경기장 오가는 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각국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평소에 이제 사계절에 워낙에 이제 좀 적응이 잘 되고 훈련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게 전후와 위복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지금 선수촌에 뭐 음식도 비건 위주에다가 뭐 잔반 안 남긴다고 음식 양도 부족해가지고 그 진짜 잘 먹어야지 그 운동 잘할 수 있는 그 운동 선수들이 먹는 게 진짜 다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뭐 그 선동열 선수는 거의 연봉의 절반가량을 먹는 데 썼다고 할 정도로 뱀부터 하여튼 뭐 별거 다 먹었다는 거야. 하여튼 그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도시락 지금 싸서 뭐 조달하고 있고 뭐 다른 뭐 영국은 뭐 요리사 따로 좀 불러가지고 요리시키고 좀 난리래.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또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게 이런 어떤 PC주의에 대한 피로감 내지 반감을 자극해서 이게 이제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근데 개막식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한 거랑 우리 태극기 개판으로 색칠해 놓은 거 그리고 마침 또 생방송 보니까 우리 선수단만 태극기를 포커스 나간 그 영상으로 일부러 내보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개짓거리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나는 게 그래요. 뭐 제가 뭐 뒤끝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좀 저는 의도적인 게 한 1% 정도라도 심리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최근에 체코 그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프랑스 연합군이 우리한테 발렸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역대 원수 국가였던 폴란드에 우리가 원전하고 방산 엄청나게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도 우리 뭐 탱크부터 막 많이 사가. 근데 그 러우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원래 프랑스산 무기를 많이 사다가 쓰다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우리 K 방산이 가성비가 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그 수입선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결국 프랑스 정서를 뭔가 좀 자극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정말 원조 국뽕 국가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가 원조고요. 아직까지 국뽕 최고봉 레벨인데 여기다 인종차별까지 원탑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프랑스가 올림픽에서 실수를 가장한 이런 어택은 좀 유치한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첫사랑이었던 소피 마르소 저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롱인지 당신 만약에 한국 오면 김치 싸대기 각오하십시오. 자 이제 일하러 왔으니까 다시 이제 일로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 3주 전에 네일뉴스 라이브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거의 1시간 반을 투자 관점으로 분석해드렸는데요. 정말 제 네일뉴스 라이브 중에서 3년 만에 가장 제가 공을 많이 들이고 또 여기저기 전문가분들 의사분들한테 자문도 자료도 많이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뒤로 진짜 우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매일매일 반도체 2차 전지주들 막 추풍 낙엽처럼 막 후두둑 떨어지던 기간에도 유일하게 흔들리지조차 않았던 게 바로 K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이 등판시킨 카멜라 해리스 아직은 이제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독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조금 옹호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차원으로 그런 입장이라고 이것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것도 K바이오에서 또 적중을 했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자,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참 진짜 뒤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지난 6월 초부터 외국계 하우스들이 우리 K조선, K은행주들을 그렇게 못 빨아줘서 안달이 났었는지. 사실 이 조선업종의 경우는 중국이랑 그 오랜 경쟁의 피로감만 잔뜩 쌓인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뭐 너무 뻔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월가 은행주들이 배당이든 뭐든 더 후한 애들인데 왜 K은행주들에 대해서 밸류업까지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나. 당시에는 좀 너무 뻔하다고 해서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고 뭐고 바이든 사태고 뭐 테슬라 실망이고 어쩌고 다 떠나서 우리 K증시에서 결국은 은행주들하고 조선주들이 수급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계 리포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 먼저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계속 K은행 탑픽으로 제시했던 KB금융에 대해서 오늘도 러브콜이 쏟아지는데, JP모간이 목표가를 기존 99,000원에서 이번에 11만 원으로 올려치기 했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CLSA 증권도 KB금융 목표가 기존 97,000원을 이번에 11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 다음에 번스타인 리서치에서는 카카오 목표가를 기존 77,000원에서 이번에 65,000원으로 내렸는데, 아니 지금 카카오 주가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목표가 65,000원이라는 거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저가 메리트 살아있다는 소리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이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47만원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UBS의 현대건설 관련 분석은 조금 자세하게 보겠는데, 일단 UBS의 하우스뷰는 올해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한다고. 아니 근데 지금 이미 강남하고 마용성 이쪽은 전고점 뚫기 직전인데 여기서 연말 되면 더 반등이 나온다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현대건설의 경우는 수주잔고와 해외 프로젝트 실행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되 목표가는 35,000원으로. 그 다음 최근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남을 이제 재료로 다시 방산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JP모간은 우리 K 방산업종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유일하게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28만 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너믹스 뭐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비중 확대네요. 다음 노무라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CMO 사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바이오 보안법 통과에 대한 수혜주로 꼽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이지만 목표가는 기존 78만 원에서 이번에 84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CLSA 증권은 와 이거 거의 상상 임신격의 목표가 아닌가? 어쨌든 분석에서 2분기 영업이익 41% 증가는 누가 봐도 서프라이즈에다가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너무 보수적이라고. 여기다가 5공장 가동의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현재의 목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05만 원도 높은데 이거를 115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자, 이제 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에 볼 기업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사실상 외국계 리포트에서 첫 커버리지 같은데,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리서치에서 최근 HBM 수혜주로 다시 부상한 이 테크윙에 대해서 최근 캐파 증설이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의 성공적인 공급과 연결된다. 여기서만 연간 매출 1조 2,300억 원을 예상한다. 그리고 HBM 테스트 장비, 즉 핸들러 시장에서 테크윙이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를 압박했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9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이 5만 1,600원이었는데 이것도 5% 오른 건데 여기서 목표가 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나도 늦어버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7월도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7말 8초가 맞물린 한 주가 다가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7월 마지막 날 개막해서 8월 첫날 성명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리고 또 이번 주 미국 S&P 500 지수 기업 중에서 175개 기업이 실적 발표 나오니까 거의 3분의 1이 이번 주 실적 나오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인텔, 퀄컴 이런 빅테크들 실적에서 이제 어떤 실마리가 중요하냐면 최근 약화되어 있는 AI 모멘텀이 다시 재충전이 가능한 건지,
그럼 결국 이게 엔비디아 주가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타고 우리 K 반도체주들에게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여기서 또 한번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겠죠. 자, 우선 내일 우리 정부 일정 중에서 핵심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건데 증시에서는 바이오 연료 이 테마죠. 그다음 내일 정부가 위메프 팀원 관련 TF 2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단 현재 여론은 정확한 피해 금액 추산이 중요하고 그다음 세금으로 너무 과도한 지원은 반대한다. 이미 이거는 민간 기업이고요. 또 싱가포르 회사 Q10이 운영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만세를 부르려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또 여기도 또 미 정산금이 깔려 있다네요. 하여튼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결국 반사이익으로 꼽히는 네이버 같은 데가 하루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가 AI 성능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품질 인증 개시 요거는 역시 사이버 보안 이쪽 테마죠. 이어서 내일 환경부는 2차전지 순환 이용 지원단 발족 이거를 개최하는데 요즘 새 배터리도 그 모양인데 폐배터리 재활용은 뭐 좀 그렇죠. 그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K농기자재 동남아 시장 진출 박차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증시에서 스마트팜 테마죠. 그리고 내일 중기부 장관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하고 양자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역시 여기도 저는 그 스마트팜이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6월 관광 통계가 나오는데 보나마나 이제 해외 관광 수요가 또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고 그럼 역시 간편 결제. 그 다음 2023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하여간 계속 저출생 고령화 테마는 이제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올 거고 그럼 이제 증시에서 뻔한 테마도 있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이민청이 설립되고 그러면 어떤 치안이나 강력범죄 관련해서 저는 지능형 CCTV 이런 분야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산업용 변압기 제조사 산일전기가 내일 신규 상장일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여기가 의료 장비하고 그 내시경 제열제까지 만드는 여기가 내일부터 5일간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아이언 디바이스하고 모바일 솔루션 제작사 유라클도 역시 내일부터 5일간 수요 예측입니다. 그 다음 내일 삼성전자 노사가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집중 교섭 일정을 시작하는데 이번 집중 교섭 일정 핵심은 뭐 임금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실적은 한국항공우주, DGB 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안랩 이렇게 2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밤 미국에서는 7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7월분인데다가 이번 주 이제 FMC 주간이니까 또 중요성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내일 밤 맥도날드 실적도 예정돼 있는데 요거는 푸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내일 미국의 전력 반도체 대장주 온세미컨덕터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너무 덥고 습도도 높고 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빨리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좀 일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하여튼 주말 동안에 무더위와 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월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